자, 한번 볼게요. 요게 지금 갈매나무 부분은 하나 정도 틀리고 대체로 자, 이따가 하고 요거부터 대부분 맞았던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지문을 보고 가려고 해요. 요거는 요 지문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틀린 친구들이 있어서 요거는 같이 지문을 볼 거고 풀기 전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보지 않아도 빠르게 훑어봐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자, 서술상, 표현상의 특징이 있느냐 없느냐. 자, 내용일치는 거의 무조건 나오죠. 감상 문제 거의 무조건 나오죠. 그쵸? 그리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해서 세부적인 내용일치가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서술상의 특징이 나와요. 자, 문제를 빠르게 훑을 때 서술상의 특징이 대체로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서술상의 특징이 나왔을 때 소설에서는 일단 여러분이 선택지까지 보셔도 되고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일단 서술상의 특징이 나온다. 그럼 선택지를 안 봐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일단 내가 일단 시점은 찾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보시면 위글에 대한 설명이죠. 그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설들은 무조건 어쨌든 글의 일치가 인물하고 연관시켜서 나와요. 그래서 인물 파악은 거의 무조건이다. 얘를 그냥 위글에 대한 이해로 물어보느냐,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똑같아요. 선택지는. 자,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파악해야겠구나. 자, 30번 세부적인 내용 일치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31번 보기, 감상에 대한 거죠. 그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자, 31번을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작품 속에서 자연물은 작품 속 인물이 살아가는 현실에 실제하는 사실적 배경도 가능하긴 하지만, 자, 이제 요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그런데 다 뒤가 중요한 거예요. 내면 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가상적 소재로 가능하기도 하더라. 자, 근데 이 소설에서는 이 두 가지가 나온대요. 아, 그러면 여기서의 자연물이 사실적, 실제하는 사실적 배경도 있지만 내면 의식을 상징하는 것도 있구나. 둘 다 있구나. 자, 그 얘기가 여기까지 핵심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작품 속에서 인물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과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는 모두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특정 자연물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자연물이 있고 그 자연물이 바로 뭐예요? 요거를 나타내더라. 자, 즉 경험에 대한 자기 과거에 대한 인식 키워드를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삶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두 가지. 별거 아니네.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인식, 삶의 태도를 드러내더라. 당연한 얘기 어떻게 보자면 자, 그러면서 이때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자연물들이 각각 지니고 있는 속성과 의미가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인물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되더라.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쭉 나왔지만 결국은 키워드는 이거예요. 아, 내면의식을 드러내거나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인물의 과거 인식과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그럼 여러분이 읽을 때 뭘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자연물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미 이거 문제 푸셨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앞에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가 없이 바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부분들은 최소한 정독하면서 인물을 파악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낯익은 배경을 두르고 윤정이, 자, 일단 윤정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자, 윤정이의 어깨에 팔을 걸친 채 다정스레 찍은 사진이 발등에 떨어졌다. 둘은 너무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이가 좋네. 특히 이마가 초가집 지붕 선처럼 푸근하고 서늘했던 그녀, 그게 윤정이.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환한 웃음이 깃들은 적이 있었던가. 그는 갑자기, 자, 이렇게 나왔죠? 콧마르가 시큰해져 왔다. 스톱.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여러분이 시점 파악이 되죠. 자, 1인칭이야, 3인칭이야? 자, 빠른 대답은 빠른 귀가로 이어집니다. 자, 1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3인칭이죠? 자, 3인칭이고 관찰자예요? 아니면은 전지적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환한 웃음을 깃들인 적이 있었다. 그는 갑자기 콧마리가 시큰해져 왔다. 그의 심리가 드러났잖아요. 그럼 3인칭 뭐가 되는 거예요? 전지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왜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바로 28번 같은 문제. 그럼 28번이 여러분 절대 뭐냐? 1번은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작품 속은 1인칭이니까. 아, 괜찮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는 겁니다. 자, 봐주시고. 그럼 여러분 읽을 때 보면 얘를 그냥 재미있는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 자,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가 윤정이란 여자랑 과거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나 봐.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환한 웃음이 깃드는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적이 있었던가? 이 말은 지금은 뭐예요?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명시적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자, 라는 거. 자, 그래서 결국은 소설은 인물 간의 관계가 과거든 현재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아, 과거에는 굉장히 얘네가 웃고 있었구나. 행복했구나. 이게 과거고 아마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 현재는 그렇지 않나 보다.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이파리가 무성한 갈매나무가 있죠. 이 둘 뒤에. 그럼 이 갈매나무는 지금 아까 여러분 보기에 있었던 뭐가 되겠어요? 사실적 배경으로서 존재하죠. 두 사람의 사진 뒤에 존재하니까요. 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과거의 사진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인식과 연관되겠죠. 자, 그 갈매나무만 아니었다면 두연이 불현듯 출판사에 지독한 몸살이라는 전화를 넣고 이렇듯 아름다운 지옥. 자, 이걸 보는 순간 3학년은 이게 떠올라야 돼요. 무조건. 무슨 법? 무슨 법? 지는 무슨 법? 그래, 역설법. 3학년은 이 역설법을 이 정도로 했으면 3학년은 이제 기억해야지. 1학년 내신, 2학년 내신 때 계속 했는데. 에잇! 자, 우리가 역설법이 뭔지는 알죠? 자, 서로 같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쵸? 모순된다고요. 자, 이 모순되는 이러한 표현이 자, 그럼 이런 거야. 아, 너는 못생긴 사람이야. 이건 역설법이 전혀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있지. 네가 만약에 예쁜 사람이라면. 그쵸? 자, 그러니까 너는 예쁘면서 못생긴 사람이야. 그래요? 자세히 보니까 너가 눈이 너무 예쁘구나. 눈은 너무 예쁜데 점점점. 자, 더 말하면 우리 시우가 계속 그 부분을 신경 쓰겠지. 내가 코가 못생겼어? 내가 입이 못생겼어? 자, 그러니까 자, 다른 걸로 할게요. 자, 나는 눈은 너무 예쁜데 입술이 못생겼어. 그러면 여러분 예쁘면서 못생긴 그녀라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 서로 모순돼서 원래는 갖다 붙일 수가 없어, 둘을. 근데 갖다 붙인 다음에 얘네 둘이 성립을 시키는 거예요. 지옥은 지옥인데 아름다운 지옥이야. 그러면 아름다움도 존재하고 지금 지옥적인 성격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지옥을 향해 여러분 이거는 카페 이름이에요. 정말 지옥이 아니라. 자, 이곳을 향해 실성한 사내처럼 마음만 급해서 허둥지둥 바람 부는 들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럼 뭔진 모르겠지만 이 갈매나무가 뭔가 그한테 영향을 끼쳤네. 까지는 되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갈매나무는 두연의 기억이 미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스톱. 자, 그럼 여러분이 분명히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안 넘기셔도 돼요. 자, 자연물이 굉장히 이 소설에서 중요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읽을 때 어차피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뭐가 포커스인지 보셔야 돼요. 자, 실제하는 사실적 배경. 우리들의 사진 속 뒤에 갈매나무가 있었으니까 실제하는 사실적 배경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이 과거의 경험과 지금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그럼 아주 중요한 키워드 몇 개만 지문 옆에 써놓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갈매나무가 또 나왔어. 그 갈매나무는 두연의 기억이 미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자리 잡아온 스톱. 아니, 우리는 이 갈매나무가 아까 불 뒤에 있으니까 얘가 사실적 배경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야기를 보니까 내면에 자리 잡아온 그러면 이 갈매나무는 사실적 배경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얘 내면에 있는 어떤 존재,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네. 괜찮아요? 갈매나무가 무조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릴 적 한때 할머니 손에서 자란 두연이도 그 갈매나무와 더불어 컸다. 자, 할머니 집 앞마당에 있는 어른 키에 갑절만큼 자라있던 그 늙은 나무는 노년 들어서
홀로 대청마루에 나앉는 일이 잦았던 할머니에게 무언의 친구이기도 했을 터였다. 자, 가지 끝에 뾰족뾰족한 가시를 달고 있는 그 갈매나무는 자, 여러분 잠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할머니 집 앞마당에 자라있던 이 늙은 갈매나무는 사실적 배경인 거예요. 그쵸? 그거 좀 구분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가지 끝에 뾰족뾰족한 가시를 달고 있는 그 갈매나무 역시 사실적 배경인데 그 갈매나무가 두연이한테는 자 마찬가지예요. 지옥이자 천당이었다. 그러면 이 갈매나무가 지금 계속해서 이 갈매나무가 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갈매나무에서 윤정이랑 사진을 찍고 난 다음 그녀와 첫 입맞춤을 했을 때는 행복. 아내 됐던 윤정이가 아내구나. 그치? 아내가 됐던 윤정이와 2년이 안 돼서 헤어지기로 동의했다. 그럼 윤정이는 누구야? 윤정이는 아내야. 근데 어떤 아내야? 헤어진 아내야.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콧마루가 시큰했겠네. 우리가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던가? 이렇게. 괜찮아요? 앞에 사건으로 다시 가야겠죠. 자, 이렇게. 자, 이래서 이렇게 천당이었고 아마 헤어졌을 때는 뭐 지옥이었겠죠. 뭐 그런 얘기들이죠. 자, 이제 중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좀 넘어가시면서 니은부터 볼게요. 자, 그 격정의 잔등을 자,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뭐 어쨌든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나도 이혼이라는 거 잘 모르지만 내 친구 중에 이혼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부부의 왜 웃어? 자, 이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사실 알 수는 없죠. 근데 내가 그 친구의 모든 걸 알지는 못하지만 결혼하는 그 과정을 봤거든요. 와, 세상 더러워. 근데 사실 봐봐. 나는 옆에서 본 거잖아요. 물론 서로 행복을 위해서 합의 이혼해서 행복하게 헤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게 헤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꼭 이혼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왜냐면 뭐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 친구는 거의 10년을 결혼 생활을 했어요. 남의 부부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우니까 표면적인 얘기만 할게요. 아이는 없었고, 왜냐면 서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 친구는 돈을 좀 꽤 잘 벌었어요. 외국계 기업이어서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와, 이런 느낌 정도로 많이 벌었던 친구고, 남편은 원래 처음 만났을 때 기간제 교사였어. 그럼 학교 선생님의 월급이 굉장히 박봉인 거 아시죠? 그리고 기간제면 안정적이지도 않잖아. 그럼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학벌은 비슷해. 둘 다 좋아. 근데 사회적인 기준을 봤었을 때 조건이라는 걸 따진다면 여자 쪽이 훨씬 더 듀오 같은 데 가입하면 훨씬 더 높은 레벨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원래 20살 때 사귀었다가 남자가 좀 그러니까 우유부단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삼각관계의 어떤 이런 치정으로, 그쵸? 그니까 원래 막장이 재밌는 거죠. 치정으로 휘달리면서 내 친구가 빡 터져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7, 8년 만에 다시 만나서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나서 둘이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남자애를 나도 내 친구랑 되게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20살에 그 남자애를 봤고 7, 8년 뒤에 그 남자애를 봤는데 옛날에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랄까 사람이 어두워. 근데 나도 되게 원래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장난치지만, 원래 약간 사춘기나 이때 어렸을 땐 좀 약간 어두운 캐릭터여서 쓸데없는 고민이 많은 그런 사람 있잖아.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안고 있는 걱정 인형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친구를, 남자를 이해했고, 너무 경제적으로는 내 친구가 월등하게 이 정도지만, 거의 월급이 2.5배에서 3배가 차이 났으니까요. 그쵸? 네. 외국계 기업이 조금 월급을 많이 줘요. 복지도 되게 좋고, 참고로 나중에 기업을 선택하실 때 근데 영어가 돼야 돼요. 외국어가. 내 친구가 이게 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둘의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고 고민을 하는데 둘 다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내 친구가 기도를 했는데 배우자 응답을 받은 거야. 이 남자다. 그래서 난 교회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둘이 결국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어.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애가 그냥 뭐 그랬고 뭐 여자애가 그런 조건을 따진 스타일은 아니어서 어 그냥 자기가 남편 뒷바라지 하고 내가 먹여 살 수도 있다. 약간 내 친구랑 나랑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그래 그럼 결혼을 했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사람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학원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사람 사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나도 물론 내가 무조건 착한 사람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돈이 얽히게 되면 있잖아. 사람이 좀 약간 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안 그러려고 되게 노력은 하거든? 근데 내 친구 얘기 듣는 거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여자의 쪽이 완전히 괜찮았잖아. 그냥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 결혼을 하고 10년을 살았어. 오늘 갑자기 친구가 밤에 연락이 온 거야. 막 울면서. 남편이 헤어지자고 한다고. 남편이 헤어지자고 한 거야. 갑자기? 왜냐면 걔네 10주년 리마인드 웨딩도 했고요. 그래서 하와이도 갔다 온 게 한 달 전이야. 이거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죠, 지금. 난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 한 달 전에 하와이를 갔다 오고 리마인드 웨딩까지 한 애야. 나는 한 번도 하지 못한 걸 얘는 지금 벌써 두 번이나 했다고. 그래서 내가 뭐지? 한참 들었어. 이혼 사유까지 내가 말하기는 좀 어쨌든 그렇고 개인사니까. 근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에 말하기는 그건 두 사람 문제니까 나는 그거는 우리가 살아본 게 아니니까 누구 편을 들 수는 없어. 내 친구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고 이 남자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그 헤어짐의 과정이 너무 더러웠던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헤어지기로 했고 이 여자애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 이혼을 한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쉬운 건 아니잖아. 사회적인 어떤 아무리 편견이 없다고 해도 사회적인 경험이 그 시선이 있고 그리고 얘는 남편이랑 어쨌든 간에 잘해보려고 하는 둘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적도 있었지만 잘해보려고 하는 타이밍에서 리마인드 웨딩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우리 헤어지자. 얘는 아니 우리 지난달에 하와이 가서 리마인드 웨딩까지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서로 약간 뭐였냐면 남편의 입장은 내가 그동안 너를 10년 동안 참고 살았어 이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은 것 같긴 해. 근데 내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참고 내 친구를 못 견딜 정도였으면 리마인드 웨딩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게 내 첫 번째야. 하와이는 같이 가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와, 씨, 얘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헤어져야겠어. 이러진 않잖아. 이게 누적된 거잖아요. 이게 무슨 10대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둘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건 알아. 근데 회복이 됐고, 그리고 리마인드 웨딩까지 했어. 그러니까 막 안 좋았던 거는 결혼 3년 차, 5년 차 이 사이거든요. 그럼 이미 그 뒤로 5년이 흐른 거잖아. 근데 아직도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뭐야? 왜 물어봤더니 남편이 참고 살았다. 난 더 이상 널 못 참겠다. 난 널 견딜 수가 없어. 왜? 이런 거지?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하고 이유를 찾아봤어. 니네 뭘 것 같아? 왜 헤어지자고 했을까, 남자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봤을 때 1번, 봐라. 이거밖에 없잖아. 그리고 약간 내 친구가 이 남편을 의심한 약간 시점이었어.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친구가 퇴사를 했어요. 아, 씨, 진짜 이 새끼 이거면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이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그 남자가 말한 이 약간 가족사가 있어. 가족사가 있어. 근데 이거는 나라면 대화로 해결했어야 돼. 근데 이 남편이 얘기한 이혼의 사유는 이거였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아프시고 했는데 병간호도 안 하고 어쨌든 뭐 그런 거야.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게 결정적이라고? 누가 봐도 아닌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냥 얘는 버튼이었던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 이것도 영향이 있고 이것도 영향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크고 한 얘가 한 80? 얘가 한 20이 우리의 추측이었는데 모르지. 남편은 그냥 너랑 나랑 안 맞아. 성격 차이 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장 흔한 성격 차이였으니까 뭔지 정확하게 몰라. 근데 우리는 이거였어. 정황이 약간 심리적 정황. 이거는 팩트. 자, 2번을 내가 한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친구 내가 리마인드 웨딩을 하는 그 전쯤에 이 친구가 퇴사를 했어. 내 친구는 10년을 진짜 열심히 개같이 일했어. 근데 얘가 그만둔 타이밍의 이유가 뭐냐면 회사를 너무 힘들어 했어. 그럼 똑같아요. 돈을 많이 준다는 건 그 정도로 일을 많이 시킨다는 거야. 회사가 호구가 아니잖아요. 얘는 어느 정도냐면 자다 일어나서 전화를 받으면 영어로 전화 받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얘는 영어 전공자가 아니야. 근데 영어를 그 정도로 해. 왜냐면 회사 회의가 다 영어니까. 영어를 못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압박이고, 근데 영어에는 얘는 좋아해서 영어 때문에 압박은 아닌 거고, 거기서 얘가 회계 업무 같은 걸 했었어. 근데 안 맞았어. 근데 그것도 이겨냈어.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상사가 또라이 상사가 걸린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해결이 안 돼. 왜냐면 그 또라이는 또 그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알죠? 결국 이상한 애는 계속 남고 멀쩡한 애가 그만둡니다. 왜? 이 또라이를 못 견뎌서. 거의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윗사람인데 얘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얘가 상무인데 상무, 야 또라이 너 나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얘는 팀장인데, 과장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얘가 10년을 했고 얘가 전세 자금을 다 마련했어요. 몇 억이잖아. 대단한 거야. 난 이제 진짜 와 씨. 내가 월급은 더 많았는데 돈 얘가 더 많이 모은 거야. 그래서 와 씨, 대단한데. 그래서 결국 얘가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이 계획을 짜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그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생각해봐. 월급이 이 남편이 결국은 정교사가 됐어. 정교사 됐어. 남자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몇 년 걸쳐서. 근데 그 몇 년 걸쳐 하는 동안 그 경제적인 건 다 얘가 부담했겠죠. 다시 150만 원, 120만 원을 둘이 어떻게 사냐고. 전세인데. 집도 얘가 거의 얘 돈으로 다 했고.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좀 그랬지만 나는 남편이 괜찮은 사람 같아서 그래 뭐가 친구야 뭐가 돈이 중요하냐. 이 남편이 너를 잘 이해해주고 너를 잘 배려해주니까 나는 그게 경제적인 것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물론 아쉽지. 돈 많으면 좋지.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아씨 그런 양아치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약간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얘가 그만두려고 할 때 남편이 살짝 말렸지만 사실 남편은 말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왜냐면 그동안 경제 과정을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남편이 이제 전교사도 됐고 돈이 어쨌든 전교사 월급이 많지 않아. 근데 나중에 남편이 쭉 다니면 뭐가 있냐면 연금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지금 전세자금 다 마련됐고 어느 정도 이제 집이 좀 나가는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자도 다 갚았고 하니까 아, 이제 내가 좀 쉬어도 되겠다. 그리고 그게 쉬는 애도 아니야. 쉬다가 내가 그냥 가벼운 알바 같은 거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 다 계획이 있어. T야 T. 그래서 이제 그만을 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약간 돈 문제 때문에 삐끗거렸어. 왜냐면 얘는 많이 벌었으니까 씀씀이도 조금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이를 갔다 왔어. 갔다 오고 나서 남편이랑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얘는 시간이 많잖아. 얘는 놀고 싶은 거야. 보상을 받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여행을 내가 봐도 좀 과하긴 했어. 여행을 세 개를 잡은 거야. 하나 하와이, 하나 일본, 그다음에 하나 또 뭐 있었어. 뭐 있었어. 여튼 세 개를 잡았어. 그러니까 남편이 막 뭐라고 해서 다른 한 군데는 취소했어. 그럼 이제 하와이를 갔다 왔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여행 그리고 이 새끼 일본까지는 가지 말았어야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얘가 일본 여행을 간다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야 하와이도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일본은 좀 과하지 않니?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보상을 받아야 돼. 그리고 퇴직금이 많이 나오더만. 퇴직금으로 가겠다. 그래서 합리적이잖아. 지 돈을 쥐고 가겠다는 내가 뭘 말려. 그래서 그래 뭐 그래 이제 그랬어. 근데 남편이 아니 우리 지금 너 회사 그만뒀고 돈도 없는데 우리가 일본 여행을 또 가는 건 하와이는 그래 오케이. 근데 일본 여행 또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근데 내 친구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자기야 근데 내 퇴직금이 얼마 얼마 나오는데 그냥 그걸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남편이 잠깐 고민하더니 그래 그럼 그 돈으로 가자. 아, 물론 그 고민에 하루 이틀의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땐 이상한 하지 말자고 하는데 얘가 그전에는 우리의 돈으로 가는 거였다면 지금은 얘 돈으로 가는 거죠. 얘 돈으로. 얘 퇴직금으로. 오케이 한 거야. 어떻게 생각해? 너라면 어떻게 해? 기분이 살짝 나쁘지 않아? 근데 얘는 기분이 살짝 나빴지만 남편이잖아. 그쵸? 우리니까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이런 개념으로 이제 결국은 여행을 또 갔어요. 일본 여행까지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갔다 와서 헤어진 거예요. 아, 갔다 와서 헤어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얘가 말렸는데 결국은 남편이 나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 난 너랑 헤어지고 싶어.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친구가 남편을 붙잡기 위해서 남편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줬어요. 남편의 조건? 나한테 삼시세끼 밥을 해달라. 그러니까 삼시는 아니죠. 두 끼겠죠. 회사를 가니까. 근데 얘가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인천에서 강남까지 회사를 다니니까 엄청 멀잖아. 남편 학교 때문에 인천으로 간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래서 욕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의 회사 쪽에 가까운 곳에 있다가 이제 여자애가 이제 집을 알아보다가 여기 서울이 너무 비싸니까 그쪽으로 가서 얘 되게 2시간 넘게. 그러니까 진짜 그만두고 싶었겠지. 그래서 그만뒀어.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애가 매달리니까 그럼 너도 노력을 해봐라. 그럼 뭐 밥 해주고 어쩌고 했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더라고. 근데 그중에 내가 가장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지금도 진짜 내가 또라이 아니가 이런 게 나는 김이 먹고 싶다. 김이 먹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 요즘에 잘 발라서 엄청 잘 나와요. 직접 손수 구운 김이 시장에서 팔아요. 아주머니들이 아주 손수, 뭔지 알겠죠? 지금 손수 구워서. 손수 구운 김이 먹고 싶다. 그럼 시장에 사다 주면 되잖아요. 난 네가 말한 김. 내가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친구가, 그래, 나 뭐 하는 줄 알아서 뭐야 했더니, 나 지금 김 바르고 있어. 내가, 무슨 소리야? 뭐라고? 김을, 뭐, 김 무슨 김? 그랬더니, 먹는 김. 지금 소금 뿌리고 있어. 에? 왜? 남편이 먹고 싶대. 너 참 대단하다. 내가 그랬어. 근데 남편은 이런 거지. 네가 집에서 뭘 해, 지금? 너 놀고 있잖아. 이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아? 나는, 그러니까 그 남편은 뭐였냐면, 그동안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걸 참아줬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는 마음이 약간은 야, 이게 백이었으면 진짜 양아치인 거고. 근데 그 행동이 우리가 봤을 때는 있는 거야. 여자애도 느꼈어. 이걸 100% 느꼈어. 이 새끼가 있구나. 근데 얘는 결혼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어? 내가 미안해. 그러면 이렇게라도 보상해줄게 해서 김 바르고, 그다음에 끝날 때 된장찌개 끓여서 기다리고 있고, 전화해. 아니, 나 오늘 운동하고 늦게 들어갈 거야. 밥 너 혼자 먹어. 다 차려놨는데. 하여튼 이런 일상이 계속돼서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그냥 나갔어. 그래서 그래, 내가 그래서, 야, 그래, 너에게 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줬지만, 다행이다. 돈이라도 지켜서 다행이다. 왜냐면 여러분, 저 정도 살았으면 반을 줘야 돼요. 이 돈에 대한 기여도가 지금 부인이, 아까 말했잖아. 훨씬 높잖아. 누가 봐도. 페이만 봐도. 근데 그 정도 살았으면 어쨌든 그게 인정이 돼서 어쨌든 거의 절반을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얘 나갔잖아요. 협의 이혼이 됐어요. 1년 뒤쯤에 이 남자한테 다시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뭘 것 같아요? 돈이요. 돈이요. 자, 봐봐. 지금 원래 이혼을 이 남자가 요구했잖아. 그래서 나갈 때 나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야? 하고 맞으면 협의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게 있어. 우리가 이혼을 해본 적이 없잖아. 뭐였냐면 재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 이런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알아두세요. 이게 둘이 이 남자가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 오케이 하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잖아. 법으로는 안 끝난 거야. 이게 법이 무서운 거야. 그냥 여러분 생각하실 게 법주문 보실 때 우리 경제집 벽 보잖아. 여러분한테 내가 계속해서 경제랑 법을 잘 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 몰랐는데 그 재산에 대한 것도 이혼할 때 그걸 이 남자가 안 가져가겠어. 그러면 그걸 다 그거에 쓰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그걸 쓰고 변호사 통해서 그거 다 그거를 공증을 받아야 됐던 거야. 근데 이건 둘의 말을 한 거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렇게 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법이 항상 누가 어쨌든 이 친구는 이혼을 당한 건데 이 여자가 돈을 줘야 되는 거야. 남편 아무것도 안 가져갖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혼하고 그래 돈이라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우리가 봤을 때 계획이 있었던 거지. 일단 얘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얘를 달래서 얘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달래서 이혼을 했어. 그리고 이제 얘가 그대로 이제 그 뭐지 좀 생활의 안정을 좀 찾았었어. 이제 막 처음엔 너무 힘들어하다가 괜찮아졌어. 1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어느 날 얘가 좀 괜찮아졌다라는 거를 캐치를 했겠지.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 나갔으니까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재산 원래 분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을게? 1억만 줘. 1억이 누구지 이름이냐고. 1억을 현금으로 당장 달라고 한 거야.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 나한테 또. 효희야 그 남자한테 전화 왔어. 왜? 나한테 1억을 달래. 왜?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해준 거야. 법적으로 이게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얘가 안 주면 이게 소송으로 갑니다. 그쵸? 그리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법적으로 얘는 합의했지만 합의한 게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이제 나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이 남자 입장은 알겠어. 그래. 어쨌든 자기도, 어쨌든 이만큼이라도 기여를 했으니까 멤버가 나갔던 게 억울했겠지. 그럼 그건 우리 생각에는 처음에 합의를 했어야지. 그럼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면서 결국은 얘는 다 얻어낸 거지. 그러니까 실제 이거 싸우면 1억보다 더 줘야 돼. 더 주고 되게 더러운 싸움을 해야 돼. 변호사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생각을 한 거야. 얘는 T잖아요? 계산을 한 거야. 내가 이쯤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만큼을 줘야 되는데 얘가 1억만 받고 그러면 두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도 싸울 수 있지만 굳이 얘랑 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한 그냥 1억 정도는 줘. 대충 계산해 보니까 자기도 1억이었겠지. 그러니까 1억을 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집에 아마 전세금의 한 3분의 1? 그러니까 자기가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아간 거야. 그래서 내가 걔 진짜 무서운 새끼다.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진짜 욕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와, 걔 진짜 너무 못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내가 친구한테 야, 꼭 공증받아. 쟤 저러고 또 달라면 어떡해. 그렇잖아. 그냥 공증받고 끝났어. 그러니까 얘도 싸우고 싶지 않은 거야. 공증받고 그럼 이거 뭐 이거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주자. 변호사도 어차피 그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덜 줄 수는 있지만 싸우는 게 더 힘들지. 그러면 막 다 까발리고 서로 결혼세 이거니까. 이러고 줬어요. 왜 헤어졌어? 그리고 물론 지금 내 친구는 아주 딴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또 결론은 해피엔딩이긴 해. 근데 내가 뭘 느꼈냐면 와, 법을 알아야겠구나. 법집은 잘 읽으라고. 법을 알아야겠구나. 진짜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 그리고 이게 돈이 얽히니까 이해해. 난 솔직히 말하면 나는 웬만하면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화가 안 나. 내가 화를 낸다는 건 진짜 빡쳤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숙제를 한두 번 안 해와. 근데 얘가 한 달 내내 안 와. 그럼 사실 그건 빡칠만 하잖아. 근데 와, 진짜 나는 소름이 돋은 거야. 그냥 안 엮이는 게 차라리 진짜. 그래, 1억 먹고 떨어져라. 씨. 거지야, 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 그런 거죠. 분명 행복했던 시절이 있지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아이 진짜. 에이 진짜. 생각만 우리가 맨날 둘이 만날 때 가끔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막 걘 바람이었어. 우리 둘. 바람과 퇴사가 80. 왜냐면 이 누가 봐도 이 돈에 관련된 게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얘가 만약에 퇴사를 안 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가 내 생각이야. 아닐 수도 있지. 근데 그동안 행동을 봤었을 때는 앞으로는 이 남자가 메인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억울했겠지. 야, 이젠 내가 얘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얘가 맨날 나를 구박하고 막 이런 것도 내가 감당해야 돼. 약간 이런 거야. 근데 그 구박의 내용도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야. 대화가 가능해. 근데 이 남자가 자기가 경제적으로 약자니까 지레 포기하는 거야. 자기야, 교회 옮기자. 이 남자는 교회를 안 옮기고 싶어. 근데 옮기자. 이렇게 하니까 아, 얘랑 막 대화하는 게 귀찮아. 알았어. 하고 옮겨.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그거지. 그걸 못 견뎠으면 그걸 진작에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걸 10년 동안 견디게 한 원동력은 뭘까? 그게 난 물론 100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그것도 적어도 2, 30%는 있지 않았을까 내 생각이야.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야. 그건 아니야. 근데 와, 그렇죠. 물론 그 남자는 어디 가서 그 남자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나는 그게 정말 무서워. 가해자들이 자기가 피해자인 척할 때가 제일 짜증나는데 와, 진짜 그 얘기 듣는데 와, 내가 들으면서 와, 지워버려. 10년. 야, 10년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심지어 10년을 살았지만 이미 20살 때도 알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는 사람 다 엮여 있잖아.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교회를 또 옮겼어요. 어떻게 다녀? 그 교회. 그런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그냥 관계에서 잠깐 얘기를 한 거지만, 내가 이거는 내 경험은 아니지만, 내 친구 얘기를 보면서 되게 좋게 이혼하고 서로의 행복을 잘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라는 건, 이게 꼭 친구, 애인, 뭐 직장 다 똑같아요. 그런 게 느껴져. 와, 그래서 그런 반전이 1억, 1년 뒤에, 자, 1억을 주십시오. 이거 줬어요? 근데 내 친구가, 야, 1억을 현금으로 준 적이 쉽지 않잖아. 그래서 얘도 솔직히 짜증나잖아. 그래서 2번인가에 나눠서 줬어. 한 번에 줄 수는 없다. 아니, 그리고 솔직히 한 번에 나올 수도 없었고, 1억에 대출받아야 되는 그러면. 현금으로 1억을 누가 갖고 있냐고. 우리 집 냉장고 열면 막 1억이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 어떻게 하겠어. 얼마나 배가 아팠겠니? 내 돈 1억. 근데 줘야 끝나니까 준 거죠. 조심하시라고요. 네. 자, 어쨌든. 자, 그렇게 좋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지옥이었겠죠. 굉장히 힘들었겠죠. 어쨌든, 뭐 둘 다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할머니가 해주는 거예요. 자, 할머니 이 부족한 손자가 세상에 다시 없는 불효를 저질렀으니, 이제 보통은 이혼을 하면 부모나 이런 조모한테
이제 부모님들이 윗사람이 보기에 좋은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거를 불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호되게 꾸짖어주세요. 부디. 꾸짖긴. 눌로. 얼음 덮지로. 네가 아프면 나를 찾아와야지. 잠깐 스톱. 지금 보니까 이거 대화 아니에요? 대화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대화인데 뭐가 없어요? 이 직접 인용의 따옴표가 없네요. 그쵸? 서술과 잘 구분이 되지 않은 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 뭐, 밥 먹고, 뭐, 지금 이런 얘기들 쭉 나와 있었죠. 괜찮아요? 중간은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할머니가 갈매나무를 쳐다보면서, 지금, 중얼중얼 거렸다. 기집한테 찔리운 가시는, 즉, 여자한테 이렇게 상처받은 것은 오래가는 법인데. 자, 그러자 그도 어릴 때 겁도 없이 갈무나무에 오르다가, 자, 가시에 찔려 떨어졌던 기억이 났다. 할머니의 이 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상처가 되는 거겠죠? 요 가시와 갈매나무의 가시를 연결시켜서 지금 얘가 떠올리고 있는 거죠. 아마 할머니도 자, 그 기억 때문에 더욱 복받치는 것일지도 몰랐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갈매나무에 지금 이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었었어. 자, 그래서 그 상처 입었던 그 손자를 달래줬던 그 기억, 그리고 그 이혼한 그 부인 때문에 얘가 받은 상처. 요게 지금 두 개가 맞물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맞물리면서, 아, 얘가 많이 아프겠다. 자, 앞으로도 세상이 숱해 많은 가시가 너를 괴롭힐지도 모르지. 뭐가 나왔어요? 사투리가 나왔네요. 그쵸? 자, 그럼 이때 세상에 많은 가시. 자, 여기 앞에서 나왔던 이 가시는, 갈매나무 가시는 실제 가시잖아요. 요거는 실제 가시가 되는 거고, 뒤에 나오는 지집한테 찔리운 가시는 상처가 되는 거죠. 얘가 받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가시라면 얘는 내면의 상처인 거잖아요. 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세상의 숱해 많은 가시가 널 괴롭힌다. 그럼 얘가 널 괴롭힌다는 건 그 가시로 인해서 얘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또 상처를 받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독한 가시를 가슴에 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가시를, 그러니까 늘 지키기 위한 가시겠죠. 이때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시겠죠. 그 수필 중에 이 비슷한 수필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탱자나무가 나왔었는데 탱자나무 가시를 가지고 이렇게 좀 비슷하게 연결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가시가 실제 가시와 그리고 어떤 그 내가 받은 상처 또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가시라고 여러분 이 의미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의 독한 가시를 이기라는 그 말씀은 3년 전 늦가기 시인으로 등극하는 그가 지금껏 시의 화두로 삼아온 곳이다. 아, 그는 결국 뭐예요? 시인이기도 하네요. 자, 두연이 찾아간.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역순행이에요. 역순행인 건 아시겠죠? 과거 이혼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아, 얘는 지금 역순행적인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구나. 지금 이 할머니와의 이 이야기들 있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다 뭐예요? 과거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역순행적이야. 그럼 현재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 아, 내가 지금 윤정이와의 사진을 보고 그리고 아름다운 지옥으로 허둥지둥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 기억들을 떠올린다. 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조금 재구성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찾아간 이 아름다운 지옥은 이제 더 이상 찻집이 아니라 오리탕 전문점으로 바뀌어 있었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오리탕 전문점으로 가서 식당의 여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자, 보통 이렇게 공간이 바뀌거나 인물이 바뀌거나 새로운 사건이 나왔을 때 중략을 시킵니다. 여기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28번을 쭉 한번 보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잖아요. 그렇죠? 푸셨으니까 그냥 여러분 바로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보세요. 여기 지금 4번을 보시면 지금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4번 보시면 대화가 인용 부부가 없는 부분이 앞부분에 있었죠. 할머니랑 대화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것들이 이 소설이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지만 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지금 한번 보는 거고, 그리고 이 선택 중에서 이런 거. 여러분 이거는 비문학도 똑같아요. 어떤 범위를 지정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여기처럼 모든, 뭐 전부, 같이 전체, 뭐 또는 일체의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거 실제로 여러분 쓰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전체를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각각, 개별을 지칭하는 거죠. 각각이라는 거는 개별이야, 개별. 자, 그 다음 이런 거 있죠. 한정시키는 표현. 얘네가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다면 어떤 일부를 한정하는 표현, 뭐뭐만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대화만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또는 여러분 보시면 일부. 자, 요런 표현들 해서 약간 범위를 한정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모국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이게 전체인지 각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일부를 한정하는 건지 읽을 때 느껴집니다. 이런 애들은 뭐냐면 장난질 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오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끊어 읽었을 때의 단점이 여러분이 이게 대화가 인용부가 없으니까 맞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만 이럴 땐 여러분 빠르게 밑에 한번 따옴표가 있는지를 한번 쭉 보셔야겠죠. 자, 그럼 쭉 보세요. 이 밑에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쭉 보세요. 자, 따옴표의 대화가 지금 대화 보세요. 자, 여러분이 그 뒤쪽도 대화가 있는데 자, 실제로 지금 따옴표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있어요, 없어요? 자, 끊어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 실수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는 모든 대화가 인용부 없는 거 맞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안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럼 끊어 읽었을 땐 여기까지는 없어. 그럼 여러분이 얘를 빠르게 판단하고 싶다면 밑에 있는 것도 보셔야겠죠. 근데 밑에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따옴표만 찾으면 되잖아요. 인용부호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이 이거는 만약에 뒷부분까지 안 돼도 재구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할머니와 이 나의 어떤 그의 대화가 순차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구성은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걸 앞뒤를 표현상의 특징으로 해서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까지는 없네? 그럼 뒷부분이 맞나? 뒷부분을 확인해 가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물론 모든 대가 인용부호가 없지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섞여 있는 경우. 어떤 때는 인용부호가 없고 뒷부분에 인용부호가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는 좀 주의를 하자. 요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틀린 애들은 오답이 4번으로 나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뒷부분을 대충 읽은 거죠. 앞부분만 확인하고. 자, 그래서 28번에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은 여러분 뭐 내용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요거 3번,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이거 여러분 다 풀었던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0번. 자, 요거는 한번, 틀린 답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뒷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뒷부분에서 요거는 짧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두현이가 어떤 꿈을 꾸는 그런 장면 쭉 넘어가시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대화들은 그 오리탕 전문점 여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얘가 나무에 대한 꿈을 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음에서 5줄로 올라가시면 수칼매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수칼매나무입니다. 갈매나무가 암수, 딴 구로 나무인 건 아시죠? 자, 은행나무처럼 암수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제가 본 건 여태까지 암구류였죠. 수구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 요게 여러분 그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지금 문제를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얘네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연계된 문제는 사실 좀 드물어요. 이게 얘가 메인이고 남신이주가 얘가 이제 메인이고 남신이주가 부수적으로 나오면 좋은데
대부분 이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이 시가 메인으로 나오고 얘는 거의 보기로 들어갑니다. 보전고 같은 경우는 이걸 1학년 내신할 때 이 관련 문제를 풀었어요. 이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문제에다가 얘가 보기로 들어간 문제. 이런 문제를 한번 푸셨는데 얘가 메인인 지문은 거의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얘를 이 백석의 시랑 이 백석의 시거든요. 같이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아요. 두 작품 모두 뭐냐? 이 갈매나무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존재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거의 수구를 본 적이 없는데 아마도 얘는 뭐냐? 홀로 이런 눈보라와 찬비와 자, 눈보라, 찬비, 거친 바람 바로 뭐예요? 시련이에요. 근데 그 추운 계절을 꿋꿋이 견뎌내고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런 그 스코르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수칼매나무가 되는 꿈을 꾼다라는 거는 자, 지금 나와 수갈매나무를 어떻게 되는 거죠?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수갈매나무처럼 이 힘든 그 시련과 고난을 뭐 하겠다? 견뎌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바로 뭐냐? 이러한 시련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더라. 요 부분이 남신지 유동 박시봉방과 거의 똑같아요. 요 부분이. 그래서 같이 조금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시 아시죠, 여러분? 요거는 잘 모르나? 나중에 한번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 그래서 요 시랑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뭐 굳이 제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하고 이제 미음을 보셨으니까 답만 볼게요. 30번은. 자, 그러면 대상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자,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기 바라는 건 아니죠. 그냥 자신이 어떤 지향, 삶의 지향 있죠?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삶의 지향이라든가 이 사람의 삶의 태도, 극복 의지 이 시련을 맞서서 극복하는 얘기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쉬워요. 답은 쉽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같이 한번 본 거고요. 31번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괜찮으시면 뒤로 가고요. 혹시 자기 기억에 자기가 틀렸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얘기해 주세요. 이거 풀었던 거라서 지금 시간을 주고 다시 푸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지금 여러분 오렌지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수특할 때 꽃을 위한 서시 하면서 오렌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존재의 본질에 대한 시가 지금 수특에 있죠. 그리고 지금 오렌지가 같이 나왔죠? 그럼 조금 주요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꽃을 위한 서시, 꽃, 오렌지 이 작품들 있잖아요. 같이 조금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고 아마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몰라서 그래서 이 작품을 조금 보고 가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자, 32번 넘어가고 뒤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4번 잠깐 보세요. 자, 인간의 본질과 존재에 대한 얘기가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나오면 좀 어려운 파트예요. 왜냐면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자, 보기를 보시면 나의 본질적 자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럼 요런 얘기구나. 자, 가에서는 자신과 다른 대상의 본질에 다가고자 하는 소망이 드러나 있더라. 자, 나는 자, 지금 자신이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분열되어 있다고 느끼는 나가 이런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성찰한다. 근데 뒤에 나와 있는 거울도 여러분 좀 보셨던 작품들이죠? 완전히 지금 다 둘 다 낯선 작품은 아니더라. 근데 중요한 이야기는 본질적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뭐야? 자, 둘 다 뭐냐? 그 모두 본질을 파악하거나, 그건 가죠. 분열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따르고, 그게 나죠. 그 단절감이 더욱 깊어지는 듯한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음을 드러내며 단절감 그러니까 본질을 파악하거나 분열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렵구나. 근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민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자, 요 얘기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가를 보면서
어쨌든 본질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근데 쉽지 않다. 자, 라고 보시고 첫 번째 시를 볼게요. 자, 여기서의 오렌지는 여러분 구체적인 사물로서의 오렌지가 아니에요. 노노. 자, 여기서의 오렌지는 뭐냐면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꽃을 위한 서시나 꽃이라는 시에서 그 꽃들이 다 구체적인 사물로서의 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오렌지에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자, 오렌지는 그냥 오렌지야. 하나의 존재라고요. 더도 덜도 안 되는 오렌지다. 근데 내가 보는 오렌지가, 그러면 내가 오렌지를 보고 있고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럼 서로가 서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야. 그럼 실제로 오렌지가 나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건 의인화시킨 거죠, 실제로. 자, 그러면 내가 이 오렌지를 왜 관찰을 하는 거야?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을 낸다면 난 오렌지의 껍질을 벗길 수 있어. 이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존재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 나는 마음을, 그러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껍질을 깔 수 있어. 얘가 뭔지 파악할 수 있어. 그러나 오렌지에 왜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냐? 분명히 깔 수 있다며, 벗길 수 있다며. 근데 왜 손을 댈 수 없어? 대는 순간 뭐기 때문에? 오렌지는 오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손을 댄다라는 건 오렌지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렌지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뭐예요? 존재의 본질은 왜곡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시우랑 친해지고 싶어서 치우랑 가까워지면서 내가 나름대로 시우는 굉장히 조용한 아이구나. 잘못 파악한 거죠? 네, 조용한 아이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 이렇게 속살도 까고 껍질을 벗기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그 존재의 본질의 파악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존재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존재의 본질이 왜곡이 되고 이렇게 얘는 존재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이 나라는 존재는 결국 뭐냐? 존재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꽃을 위한 서시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위험하죠. 오렌지는 왜 위험하죠? 왜곡? 당할 수 있으니까. 자, 시간이,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똘똘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이거 써주세요. 자, 추상적인 관념입니다. 근데 그것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고 있죠. 추상적 관념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구체화, 시각화, 주관적 변용 이런 말들을 여러분 다 쓸 수 있죠. 내가 주관적으로 요 시간이라는 거를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경과해서 흘러가는 것을 마치 배암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죠.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다음 순간, 그럼 보세요. 나는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그랬더니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추고 있더라. 그럼 이건 뭐예요? 존재의 본질 파악의 가능성이에요. 어진 거니까 여러분 긍정인 거잖아요. 내가 뭔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실마리가 비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인지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성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존재의 본질을 파악했다, 못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아직까지는 실패했지만 존재 본질 파악의 가능성이 있더라라고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얘는 조금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짚었고요.
자, 31번. 자, 이제 여러분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 여기까지 읽고 32번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나는 거울이라는 시를 아는데 라고 하면 오렌지를 제끼고 거울부터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죠. 자, 일단 보세요. 1번. 인간과 사물 대비 노노. 일단 다 가의 기점에서 아니죠.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달라져요? 공간 이동 없잖아요. 네, 공간 이동 없어요. 가는 아니에요. 자, 대상과 화자의 관계성 맞잖아요? 화자의 소망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 보기에도 있었고 지금 존재의 본질의 파악 가능성이 어려웠죠. 가는 일단 맞네요. 자,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 자, 이거 질문. 여러분 가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가 오렌지를 보고 있죠. 오렌지를 왜 보는 거죠? 오렌지를 왜 보고 있죠?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근데 오렌지를 봤어 라는 시각이 일단 쓰였어요. 그쵸? 시각이 쓰였지만 존재의 본질을 파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럼 가는 됩니다. 자, 화자와 대상의 뭐죠? 대상이 결합된 상황이에요? 이건 아니죠. 가에서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감각적으로 결국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 자, 내가 오렌지를 보고 있어. 아까 관찰하고 있었잖아요. 시각 오케이. 근데 얘가 오렌지를 보는 이유는 존재를 파악하려고. 근데 파악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시각으로는 파악하지 못했죠. 존재의 본질을. 그 얘기입니다.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이 틀린다.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답이 될 만한 게 3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세요. 지금 대상이 변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죠. 가에서 이미 틀렸죠. 답은 3번 끝.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해되세요? 보통은 2개나 3개 정도가 남습니다. 이런 얘기고. 자, 33번.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푸셨으니까 제가 요 정도 얘기했었을 때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고요. 34번. 요건 한번 볼게요. 오렌지 얘기만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는 오렌지라는 대상이 지닌 본질을 가지고 있더라. 맞아요? 틀려요? 그쵸? 그냥 이대로의 오렌지. 근데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는 인간의 분열된 자라고 본다면 이 오렌지가 나야 돼야 돼. 나여야 돼. 근데 여기서 오렌지가 여러분 나예요? 오렌지는 뭐죠? 다른 존재죠. 여기서 오렌지는 다른 존재. 여러분 보세요. 앞부분에 뭐라고 써 있었어? 가는 자신과 다른 대상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는 이 다른 대상이 누구야? 얘가 오렌지잖아요. 까지 괜찮아요? 자아분열 얘기 나오는 거는 나죠. 이거는 이 괴로움을 겪는 거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답은 2번 끝.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답이 나오면 과감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문학이 어렵다라는 거는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2번에 이런 거.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금 명시적으로 딱 워딩이 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시를 이해하고 감상한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바라봤지만 존재의 본질은 파악하지 못했어 라는 얘기를 이렇게 바꿔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이 문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작품이 뭐가 더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보시고 그때 감상할 때 뭐냐? 항상 보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다른 문제에도 걸쳐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울이라는 시는 기억나시나요? 이거 안 해도 되나요? 잘 기억이 안 나? 짧게 갈게요, 그러면.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존재의 본질하고 엮여서 그 꽃이랑 오렌지랑 같이 묶어서 보시고 조금 더 넓게 가면 이상이나 김수영이나 윤동주나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자, 얘는 아까 여러분 키워드가 자분열이에요.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대요. 저렇게까지 조용한 소리는 참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걸 그냥 쭉 읽으셔도 되고, 이렇게 반대말이 있는 애들은 반대말을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나는 그걸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바꿔 말하자면 밑에까지 본 다음에 할게요.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그럼 보세요. 얘가 이렇게 여기에 있고, 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거울인 거고, 이 거울 속에도 누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거울 속 참 조용하대요. 그 말은 바꿔 말하자면 여기는 어디가 되는 거죠? 거울 밖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조용하다는 건 상대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상대적인 개념이 있는 애들은 봐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거울 속에 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 귀가 두 개지만 얘도 귀가 몇 개인 거예요? 두 개란 얘기죠. 얘 두 개가 있고 원숭이다. 자, 얘도 귀가 두 개나 있어요. 근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자, 그럼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건 지금 무슨 상태야? 단절의 상태야. 아, 지금 이 밖과 이 거울이 서로 단절되어 있구나. 자,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왜냐면 이런 반대로 비추니까. 자,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그럼 내 악수를 받을 줄 몰라요. 계속해요.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단절이고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 상태예요. 자,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 못해. 마찬가지예요. 계속 단절이에요. 근데 거울이 아니었던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건 연결이죠. 아, 여기 나와 있는 이 거울이라는 애는 단절의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연결의 역할도 하는구나.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나요? 거울의 이중성이라고 하고, 이 거울의 이중성은 추천사의 그네 같은 작품하고 연결됩니다. 추천사의 그네는 이상과 현실을 연결해주고 단절해주거든요. 힘드시면 그냥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 그냥 여러분 요 키워드 연결과 단절만 조금 여러분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거울 속에 나는 내가 비친 거니까 여러분 여기 3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 자가 분열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질문, 누가 진짜 날까요? 거울 밖에 있는 내와 거울 속에 있는 나 중에 누가 진짜 본질적 자아일까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나는 지금은 거울을 안 가졌지만은, 자, 내가 거울이 있는데도, 거울이 없는데도 거울 속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호러죠. 엘베를 탔는데 내가 엘베에 내렸는데 엘베 속 거울에 여전히 내가 있어. 이건 호러죠, 호러. 자, 이거는 뭐냐면 자아 분열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비추지 않았는데도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건 이 두 개가 분리됐다는 거죠. 잘은 모르지만 외로운 사업에 골몰할 거예요. 아무래도 단절돼 있기 때문에 외로울 거다. 거울 속에 나와는 참 반대지만은 꽤 닮았어. 왜냐면 나니까.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자, 나는 계속해서 뭐냐? 아까 악수도 하려고 했고, 얘를 진찰하고 싶고, 얘가 잘 지내는지, 외롭지 않은지 근심해요. 그러면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파악하려고 하고, 걱정하고, 진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계속해서 무슨 상태예요? 단절의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즉, 뭐냐? 자아, 분열의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단절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실제 거울 속에 있는 나가 여러분 본질적 자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울 밖에 있는 나는 현상적인
현실적 자아예요. 그 내가 거울 속에 있는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끝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명시적인 단어들로 여러분이 봐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아까 34번에 있는 내용들로 여러분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여기 시 정도 해석했으면 문제 안 될 것 같아서 33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았을까?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뭐 요거는 굳이 문제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괜찮나요? 자, 괜찮으면 여기까지 잠깐 마무리하고 잠깐 쉴게요. 자, 숙제 이름 써서 앞에 제출해 주세요. 숙제 이름 써서 여기 교탁에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 모의고사까지 3개 제출하셔야죠? 아, 모의고사가 있었어? 이름 안에다 쓰신 거죠? 자, 이름 써주시고. 자, 우리 요것과 함께 2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모의고사 안 가져왔으면 모의고사 빼고 제출하세요. 지금 다들 약간 표정이, 모의고사가 있었어? 내가 준 걸 왜 자꾸 먹어요? 자, 주시고. 자꾸 이런 모의고사도 안 줄 거야. 와서 보라고 할 거야, 계속. 자, 잠깐 쉬세요. 네, 자. 안 들었어.